8월 13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위도 이번 주만 지나면 한풀 꺾일 겁니다. 일주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뉴스 브리핑에서 최근에 잡음이 좀 나는데요. 사실 사무실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이걸 잡으려고 해도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혹 뉴스 브리핑 회원이나 시청자 중에 음향의 전문가가 계시면 사무실로 좀 연락을 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걸 고치려고 어디로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팔았던 분을 다시 오라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 음향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분 계시면요,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8월 15일 수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일날 오시라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별별 특강을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8월 14일 오후 6시 반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제는요, 애프터 문, 즉 문재인 이후에 한국 보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1부에는 원격 의료, 인터넷 은행, 이런 문재인의 우선의 쇼를 어떻게 봐야 하나. 자, 최근에 일부 보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비판하는 라이브 쇼도 한다고 누가 제보를 하셨더만요. 옛날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3인방이 물러가야 된다 했을 때 지금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종편 십상시라고 비아냥 그리고 온 사방에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사실 제 보수 진영 안에서 얻어맞는 일이 훨씬 더 저한테는 아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지금은 또 원격 의료와 인터넷 은행 이런 거 열심히 찬양하고 계실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제 소신을 견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보수, 개혁, 변화, 다수 서민 대중 위하면 안 되는가? 많은 회원분들 이렇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 정권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갤럽에서조차 지난 금요일날 5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CBS 조사, 여론조사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조사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8월 2주차 조사가 지난주에 대비해서 5.1%가 떨어진 58.1%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6%가 올라서 36.4%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잘한다는 5.1%가 떨어지고,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6%가 오른, 이것은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등락 이후에 대해서 여론조사 회사 측은 전기요금 인하 방식과 규모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 김경수 드루킹 특검 출석,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방침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자,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77.4%에서 3개월 동안에 19.3%가 하락했는데, 이 내림세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장기화된 탓으로 이렇게 분석된다 이랬습니다. 자, 3개월 동안에 19.3%가 내린 게 아니라 사실상 한 3, 4주 동안에 내린 거에 한 80, 90%가 이렇게 폭락을 했죠. 자, 이러니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남북 정상회담, 3차 회담을 평양에서 8말 9초에 하겠다. 그래서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시간, 장소, 규모가 합의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합니다. 자,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또 쇼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비핵화 의사도 없는데 왜 종전선언 등을 협의하는 정상회담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문 정권이 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쇼를 하면 이 우매한 국민들은 또 박수를 치면서 지지율을 올려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물밑에서 북한과 이렇게 대화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짜고 가는 측면들은 아주 깊숙하게 통로를 마련해두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미국하고 관계가 좀 안 풀리거나 북한이 꾸미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 변동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 하나씩 카드를 끄집어 내어서 흔드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또 문재인을 살려줍니다. 그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면제, 예외 등을 미국 보고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북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종전선언 부분을 최대한 협조해 주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한미 훈련이든 또 더 나아가서 전략자산 배치 등을 다 지금 못하게 하고 온갖 방식으로 북한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 유소년 15살 미만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한국의 대표단이 가 있다. 그리고 그 대표단이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관람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또 아시안게임을 8월 18일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하는 모양인데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한국의 북한 선수단이 한국 비용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지요. 또 그제는 북한의 노동자 대표와 한국의 노동자 대표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잘 모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자세나 태도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난 2월 달에 홍콩에서 조슈아 웡이라고 18살 먹은 홍콩의 데모시스토라는 의석이 있는 정당의 비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난 2012년에 불과 14살의 나이로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중국 정부가 국민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의 공산당 사상을 학교에서 홍콩 학교에서 강제로 가르쳐라라는 지침이 나오니까 이 친구가 이 한민사조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을 12만 명까지 불러 모으는 투쟁을 며칠 동안 하면서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걸 철회시켰습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최초의 중국에 대한 저항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에 있는 이 홍콩 행정청 청사를 점거했습니다. 마당을요. 그러고는 2014년에 일어난 우산혁명. 거기에도 이 친구가 홍콩대학 법대 교수, 대학생 등과 더불어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은 다 항복하고 빠져나고 자수하고 했는데 이 친구는 석 달을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5일간의 마지막 단식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은 홍콩의 이 국민들의 보통 투표권이나 홍콩 행정청 장관을 뽑는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수십만 홍콩인들이 몇 달 동안 시위를 하도록 만드는 핵심에 있었고 마지막에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인 몸을 던졌습니다. 어리지만은 보통이 아닌 친구인데요. 이런 친구가 지난 2월 달에 홍콩의 법원에 의해서 이제 감방에 가는가 하는 최종 결정에서 이 친구가 그래도
징역형을 받았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봉사활동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친구를 다룬 우산혁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넷플릭스 감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구나 생각을 했고요. 한국에는 어찌하여 저항이 이토록 미미한가? 지금 문 정권이 북한, 중국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어가고 한국의 국가 기반을 해체해가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은가? 문이 약간만 우회전을 하면 보수 언론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보수 리더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 또한 한마디로 이 문 정권이 생존하기 위한 얄팍한 생존책이자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문 정권의 지금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 결국은 뭐겠습니까?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을 했고, 그리고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가 지금 딱 2달이 넘었습니다, 오늘로. 이런데, 어디에도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지난 4월 달부터 보인 넉 달간의 행보, 그리고 미북 회담 이후에 보인 2달간의 행보에서 북한은 근본적으로 지금 비핵화를 해서 평화롭게 공존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종전선언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면서 북한이 마치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하는 듯이 또 한계에 부딪힌 북한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을, 트럼프를 꼬드겨서 또 한 번 장난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 5월 말에 트럼프가 미북 회담을 안 한다고 팽개쳤을 때 문재인은 급작스럽게 판문점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6.12 미북 정상회담을 부활시켰고,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의 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그 자구를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집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판문점 선언의 자구는 그 뒤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시간만 끌 부분이지 전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고 도리어 핵과 ICBM을 더 개발해 가고 있다. 개발을 지속해 가고 있다라는 정보가 곳곳에서 나왔고, 동창리나 풍계리, 시오나, 유해, 송화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필요 없는 시설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비핵화와는 무관한 미군 유해를 돌려주는 쇼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저께 미 국무부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가 제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약속은 좋지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과 대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제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필리핀 등 일부 국가가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에게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이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약속은 좋지만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행동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라는 이용호 외무상의 지난주 발언,
즉 이용호가 지난주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싱가포르나 이란에 가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북한이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핵과 관련되어서 핵을 만들고 핵을 발사하는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말은 사실상으로 핵 보유지를 유지하겠다라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자, 이름에도 미국은 일단은 김정은이 직접 판을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겠다 했는데, 이용호는 9일 이란의 알리 라리자니 의회 의장을 만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서 지금 진행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는지 계속 지켜볼 뿐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미국의 비핵화 관련 요구들, 즉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거부를 하면서 종전선언부터 채택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문재인이 평양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다 거부했다고 미국 측의 고위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자, 미국이 시간표를 포함한 CVID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북한에 제안했지만은 북한은 이걸 강도적 요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로켓의 궤도처럼 치솟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력이 이제야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이전 정권처럼 대북 문제에서 전형적인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미국이 제안한 내용이 뭐냐? 6에서 8개월 동안에 핵무기의 60에서 70%를 반출하고 미국이나 제3국이 이를 받아 제거하고, 그 직전에 북한이 핵과 관련된 리스트를 부분적으로라도 1차라도 제안해봐라. 그것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자, 청와대는 뻔뻔하게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4월 5일에 열었고, 미북 간의 최근 비핵화 논의가 진전이 있었고, 이번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에서도 미북 간의 대화 진전을 시키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미북 사이의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이고 우리는 주시하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의 핵심 당국자가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들을 접촉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열려서 여기에서 남북 정상 3차 회담을 이렇게 앞당겨서 한다. 즉 8월 말에 하고 늦어도 9월 초에는 할 거다라고 하면서 13일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그 내용을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폼페이오가 이번 주쯤에 방북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북한의 여행사들이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외국의 단체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 이런 통지문을 발송해서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3차 회담은 이제 평양에서 열린다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구구절, 즉 북한 정권 수립일 70주년인 9월 9일 전후로 해서 회담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운전자론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던 문 정권이 최근에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또 만나서 지난 5월 달에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술수를 좀 쓰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북한이 미운 게 아니라 남한 정권 자체가 저는 더 미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지난 넉 달간의 또 미북 회담 이후에 2달간의 협상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북한의 그런 움직임이 있기도 전에 한국이 설쳐가면서 북한을 사정을 하고 빌어서 선물을 주면서 또 미북 회담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또 다른 쇼를 하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적인 행동이 될 수 있고요. 국가에 대한 배신자로서 나중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이 해야 될 때지 자꾸 남한이 북한에 뭘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북한은 남측 돈 안 드는 협력만 하겠다라는 심산으로 주판화를 튀기고 있다고 오늘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북한 대표단이 철도, 도로, 현대화 담당자를 포함해서 이 여러 가지 경협에서 한국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실무자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규모 경협 제재 해제를 갖다가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노총 김명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11일 토요일 날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에 앞서 서울서 열린 남북 노동자 단체 연석회의 이런 것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나라가요. 망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월명에 먹히기 직전에 베트콩들이 설치던 사이공을 연상시키게 지금 하는 모습들이에요. 곳곳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고 곳곳에 북한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외세는 아직도 조국 통일을 방해하며 북에 대한 제재 소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주장한 것이 대북 제재 소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북한에서 온 조선직업총동맹 주영길 위원장, 북한에 무슨 노조위원장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북한에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노조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마치 이 목사 또는 신부, 선녀 등을 갖다가 밖에 내세우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만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노동자라면 북한의 최저임금 투쟁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까? 주 52시간 노동하자고 투쟁하는 거 봤습니까? 태영호 그 책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낮에 북한 외무성에서 일하고 공산당 입당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신분이 그렇게 고위층이나 상류층이 아니라서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경기장을 건축하기 위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노동을 할 사람들이 이렇게 무임금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몇 달, 몇 년을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8시부터 밤 12시까지 건설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평가해가지고 입당을 시켜준대요. 공산당에 입당을. 그러니까 엘리트 공무원이라도 공산당에 입당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처지가 대우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놈의 노조위원장이라고 기어나와서 떠드는 겁니까? 자기 집안 문제를 남의 집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북한의 이 노조위원장인 주영길이 이야기하면서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자고 한 데 대한 화답으로 김명한이 조국 통일을 방해하며 북에 대한 제재 소동을 멈추지 않는 외세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외세는 누굽니까? 미국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328명의 좌파 진영 인사들과 함께 대북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도 8일날 민노총 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민노총이 수십 년간에 또 좌파들이 수십 년간에 북한을 옹호한 것은 우리가 익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월남에서 베트콩들이 월명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죽으라 하면 죽고 싸우라 하면 싸우면서 한마디로 친북 좌파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모품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좌파 진영, 공동성명 발표 등 내용을 보면 이들이 월남에서 벌어진 일과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노조의 정치적 활동은 노동상권이나 노동자 권익 옹호에 있는 것이지, 자, 노동자들이 나서서 무슨 평화 통일에 대해서 떠들고 더 나아가서 이 예민한 정치적 문제나 외세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민노총에 덜미가 잡혀서 툭 하면 촛불 청구서 받고, 이제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의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 땅에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말 말고 무엇을 했는가 저는 묻고 싶은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고위급 회담 전날 제재 해제 종전선언부터 하라 이러면서 철도 도로 관계 이런 협력 사업 관련해서 이걸 안 써두는 이유는 한국이 철도 도로 등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인프라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점검 등만 하는 것은 돈 안 드는 일만 하겠다라는 거면서 비판하면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종전선언은 해주지 않으면서 자꾸 비핵화라고 요구하는 것은 종전선언은 하기로 한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걸 왜 안 지키냐 그러고 한국은 자꾸 북한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왜 돈을 안 쓰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일본 언론을 만나서 북한이 CVID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망발을 일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오늘 회담에서 북한이 남측에다가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고 당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실제로 물밑으로 지금 중요한 인물들, 뭐 국정원장 같은 사람들 요즘 보이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그런 일 열심히 하겠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 날짜나 장소나 의제를 다 합의했다고 봅니다. 이제 또 코너에 몰린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이 나서고 또 중국이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이 미국에게 구미에 맞는 것들을 적당히 던져주는 흉내만 내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선언을 끌어내는 부분에 대해 이 3자가 쑥덕쑥덕해서 또 꼼수를 한 개 던질 겁니다. 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또 다르게 또 트럼프가 덜썩 물면서 11월 6일 중간선거 때문에요. 최근에 미국에는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공화당 뉴욕 하원 의원 등이 사고를 치고 그것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도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 트럼프에게 또 미끼를 걸어가지고 또 장난을 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죽을만 하면 심판이 종을 빨리 쳐가지고 3분 복싱 시합에서 2분 30초 만에 종을 치고 또 한국이 가서 이 몰핀을 하나 놔줘요. 그러면 다 죽어가던 북한이 살아나서 또 뛰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서 이 비핵화 과정을 끌고 가는 일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을 하기 전에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 담화를 하기 전에는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라도 좀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북한이 협상을 하면 할수록
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북한의 국제사회의 위상은 더 올라가서 얼마 전에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이용호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자, 이란에 가서는 핵을 없애지 않겠다, 보유하겠다라고 사실상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지금 점점 비핵화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라고 전 세계를 조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말장난만 하고 감성으로 접근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놀아나면 앞으로 이런 희망은 점점 더 이 고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문 정권을 정면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3차 정상회담을 오늘 오후에 만약에 발표하면 지지율을 더 떨어뜨려 버려야 됩니다. 40%, 30%대로 떨어지면서 북한 변수를 가지고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친북은 더 이상 한국에서 먹히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문은 짝을 열어주는 일은 하지 말고 문을 닫자. 북한이 먼저 자신들이 옷을 벗을 일을 하라 그래라.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을 정리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부 힘을 모아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한다고 이제 주변에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